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발표 듣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발표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끝내보도록 합시다. 저희는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활용한 실시간 핫 뉴스 웹사이트를 구현한 하나, 둘, 셋, 쩌쩌대미니 네, 저희는 15기 백진우, 16기 이시은, 17기 이항림, 이화영, 이다현, 정원선, 기유진이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 팀명인 쩌쩌대미니 카페 발표를 10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의 아키텍처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사용한 AWS 서비스 설명, 실시간 크롤러 구현한 내용, 모델링, 백엔드, 프론트,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올라가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 설명을 먼저 드릴 텐데 이게 뭐가 되게 이것저것 많이 쓴 것 같죠?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다양한 기술 스택을 써보고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각자 써보고 싶은 것을 이것저것 많이 넣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이 색깔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프로젝트의 데이터 소스가 되는 네이버 뉴스를 실시간으로 크롤링합니다. 30초 단위로 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서 레디스라는 인메모리 DB를 이용하여 캐싱을 하고 새로운 뉴스가 나타날 때마다 크롤링해서 뉴스를 겹치지 않게 모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크롤링된 데이터는 두 가지 데이터 저장소로 저장이 되는데 첫 번째로 포스트그레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두 번째로 도큐먼트 DB의 대표격인 몽고DB로 각각 저장됩니다. 관계형 DB는 뉴스 저희가 긁은 내용을 백업하고 안전하게 저장하는 용도입니다. 이렇게 구현한 이유는 우선 안정적으로 저장하기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괜찮고 저희가 몽고DB는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쿠버네티스 위에 올렸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삭제하면서 이 몽고DB는 삭제되기 때문에 모은 거 아까워서 이렇게 DB 한번 모아 보였고요. 그리고 몽고DB에서 이제 모델이 필요한 데이터를 서빙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델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시간과 데이 바이 데이 두 가지 모델, 또 키워드 추출과 클러스터링 두 가지 모델, 세 가지구나. 워드 클라우드까지 세 가지 모델이 각각 돌게 되고요. 모델의 결과는 다시 몽고DB에 저장되고 이 저장된 내용을 패스트 API로 구현한 백엔드에서 가져가서 리액트로 구현한 프론트에서 서빙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힘들어. 네, 그래서 저희 크롤링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크롤링한 페이지는 여기 보시면 네이버의 이 속보 페이지에 보면은 이 카테고리별로 속보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7가지의 카테고리가 있고 이 7가지를 모두 모은 핫 카테고리. 그래서 총 8가지의 카테고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7개씩 뭐라 그러지? 최근 실시간으로 현재 시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1000개의 뉴스를 각각 모델에 돌리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현재 시간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핫한 뉴스가 무엇인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클러스터링된 결과를 이용해서 본문을 이용해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현재 핫한 키워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어? 네, 저희가 이용한 AWS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는데 포스트그레라는 거를 사용을 했고 RDS 인스턴스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캐싱에 이용한 인메모리 DB인 레디스가 있고 그 백업용 데이터와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를 저장하는 S3 버킷이 있고 인스턴스로 따로 띄운 몽고DB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EKS라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도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부터는 모델링과 백엔드 프론트에 대해서 백진우님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은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뉴스 기사에 대해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DB 스캔으로 오른쪽으로 클러스터링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클러스터링한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섹션보다 더 정밀하게 주제가 비슷한 뉴스를 모아주는 것입니다. 예시로 나와 있는 뉴스를 보시면 날씨에 관한 뉴스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봄, 폭음과 같은 단어에 하이라이팅이 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코로나, 트럼프, 주식, 백신, 개발, 미세먼지 등의 주제에서는 미세먼지 쪽으로 클러스터링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클러스터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은 코센테스 버트, PCA, DB스캔,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좌측의 섹션별로 모아진 다량의 뉴스 기사들의 제목들을 추출하여 코센테스 버트 표현을 얻습니다. 이 버트 표현은 차원수가 800이 넘는 커다란 덴시티 벡터입니다. 이 벡터들을 바로 DB스캔에 넣게 되면 클러스터링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PCA에 우선 벡터 차원을 줄여줍니다. 작아진 벡터 표현들은 DB스캔에 넣어 언슈퍼바이즈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K-means가 아닌 DB스캔을 이용한 이유는 실시간으로 들어온 뉴스들이 어떻게 클러스터링이 되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K-means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야 하는지 그 수를 미리 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서 DB스캔을 선택했습니다. DB스캔으로 클러스터된 그룹의 각각의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구해서 제대로 뉴스들이 클러스팅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코사인 유사도가 0.95 이상이 되면 클러스터링이 잘 된 것을 판단하여 최종 웹사이트에 전송합니다. 우측의 예시를 보면 이란 핵무기 관련 뉴스들, 마스크 전기차 뉴스들, 독일, 매는 코로나 뉴스들로 잘 클러스터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도 보시는 것처럼 0.95 이상입니다. 클러스터링 끝난 후에는 각 클러스터에 대해서 키워드 추출하고 워드 클라우드를 제작합니다. 키워드 추출에는 소에니파를 사용하고 뉴스 나온 익스트랙터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속한 뉴스들의 본문들의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예시를 보시면 뉴스 본문들 일부와 거기에 추출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하단의 그림처럼 클러스터에 속한 뉴스들의 제목들을 모아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아무래도 뉴스를 대표한 짧은 문장이다 보니 깔끔한 워드 클라우드 만드는 데만 제목으로 추출하는 것이 좀 더 보기 좋았습니다. 백엔드는 파이썬 기반의 패스트 API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저희의 백엔드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각 라우트들은 프론트에서 데이터 타임과 카테고리를 인풋을 받습니다. 그에 따라서 몽고DB에서 파인몽고를 통해서 해당하는 정보를 찾아서 아웃풋을 냅니다. 실시간 날짜별 옵션과 9개 보기, 전체 보기를 모두 제공하기 위해 4개의 라우터를 구현했습니다. 우측은 저희의 웹사이트입니다. 워드 클라우드와 달력이 위에 표시되고 그 아래에는 카테고리별로 뉴스 카드가 9개씩 렌더링 됩니다. 달력은 날짜를 선택하여 그 날짜에 해당하는 뉴스 카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는 뉴스 기사와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뉴스 카드는 기본적으로 9개만 보여주고 모두 보기 버튼을 누르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한 기술 스택은 리액트, 메터리 UI, 리덕스입니다.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메터리 UI로 빠르고 쉽게 개발을 하였고 생성한 컴포넌트들의 상태 관련 로직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액션과 리덕스로 분리시켜 리덕스를 사용했습니다. 리덕스는 가장 사용률이 높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입니다. 리덕스를 사용하면 우리가 만들게 될 컴포넌트의 상태 관련 로직들을 다른 파일들로 분리시켜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3개의 액션과 3개의 리덕스를 사용하여 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시하구님이 발표를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프로젝트의 비극의 시작인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향하는 요즘 대세에 맞춰서 모든 서비스를 컨테이너화해서 쿠버네티스에서 독립적으로 각각 운영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아마존 EKS를 이용했는데 쿠버네티스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자동 디플로이, 스케일링 등을 제공하는 관리 시스템인데요. 구글에 이어서 설계되어서 공개된 지 얼마 안 된 시스템인데 현재 정말 많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고 있어서 배워두면 참 이로울 것이라 생각해 이번 프로젝트에 도입을 했는데 슬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구현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주황색 박스 안에 있는 게 저희가 사용한 AWS 클라우드 서비스들이고 이 분홍색 부분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구현된 부분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 크롤러도 쿠버네티스 안에 디플로이먼트로 선언이 돼서 항상 이렇게 실시간 크롤링이 되게 돌아가고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AWS RDS랑 또 내부에 있는 몽고DB로 데이터가 보내지게 됩니다. 이 크롤러와 모델 부분, 프론트와 백엔드는 모두 디플로이먼트라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를 통해서 배포되었는데 몽고DB는 이제 특별하게 stateful set이라는 오브젝트로 배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극의 시작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보시다시피 크롤러에서 온 데이터가 몽고DB로 들어가면 몽고DB에서 모델로 데이터를 넣어주고 모델을 돈 그 결과물들 다시 몽고DB에서 저장되고 백엔드에서 일을 받아가고 프론트에서 넘겨주고 그리고 백엔드와 프론트는 AWS에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라는 것을 붙여서 외부 DNS를 달아서 이제 세계 어디에서든 접속할 수 있게 프론트와 백엔드를 노출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연하는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론트에 이 DNS를 달아서 여러분들께 다 공개를 하고 싶었는데 이 비극의 시작이었던 쿠버네티스 잠시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모델을 파드로 아까 생성해서 띄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델을 컨테이너화를 했더니 도커 이미지의 사이즈가 11기가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ECR에 푸시하고 풀하는 데만 한 30분이 걸린 것 같고요. 이거를 파드로 띄우려고 했더니 네, 터졌어요. 메모리도 터지고 CPU도 터지고 노드를 더 요청했더니 프리티어라서 노드를 못 준대요. 그래서 클러스터를 스케일링 할 수가 없어서 모델을 파드로 띄우지 못했습니다. 그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모델을 띄우지 못했는데 이제 그래 모델은 그냥 아무 도커에 띄워서 우리가 결과라도 뽑아내자 이러고 이제 프론트를 다 구현을 하고 정말 아주 힘들게 모델이 클러스터에 배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버깅이 굉장히 힘들었고 거기서 2차 비극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어찌저찌 그냥 밤을 새가면서 데이터를 넣고 펴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제 프론트를 땅 띄웠더니 프론트가 여기 보시면은 펜딩이라고 돼 있죠? 보시면 백엔드, 몽고DB 이런 거 다 러닝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펜딩이에요. 계속 펜딩이길래 왜 그러냐 봤더니 자, 3개 중에 0개의 메모리가 네, insufficient 메모리여서 프론트를 띄울 수 없다고 뜨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노드를 늘리려고 했지만 AWS는 저에게 노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적당히 타협하고 메모리를 조금 적게 해서 프론트를 띄웠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외부 DNS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저희 웹사이트 구현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에러가 발생했다고 뜨죠. 여기가 데이터가 많아서 메모리가 터져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제 로컬 호스트에서 시연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을 좀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기 전에 패스트 API로 구현한 백엔드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에도 외부 DNS를 달아서 웹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독스를 저절로 만들어줘서 굉장히 편리하게 백엔드를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패스트 API를 쓰면 타입 밸리데이션도 되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지금 여기 저희 마지막 데이터 업데이트가 13시 20분이에요. 이게 저희가 실시간 서비스라고 해놓고 왜 이때가 마지막이냐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노드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백엔드 API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 웹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랑 아까 말씀드린 워드 클라우드가 있어서 한눈에 오늘의 핫한 뉴스가 무엇인지 한눈에 볼 수 있고 이 친구는 이거 새로 고침할 때마다 랜덤으로 변해요. 이제 하루에 이미지가 쌓인 게 있어가지고 이제 랜덤으로 오늘 하루의 워드 클라우드를 볼 수 있게 만들었고 이 밑에 보시면 여기 13시 20분 업데이트 이거 10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날짜 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예쁜 곰돌이 그림은 그 그림이 없는 뉴스예요. 사진이 없는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현재 실시간으로 핫한 클러스터 9개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핫한 클러스터 9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좀 더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두 보기로 바꿔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이 토요일이고 공휴일 다음 날이라서 기사가 많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클러스터 개수가 좀 예쁘게 보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키워드도 다 있어요. 클러스터별로 그 해당하는 키워드가 이렇게 있어서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고 오늘 역시나 코로나나 이런 크리스마스 등등이 핫한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짠! 대박이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네이버 뉴스로 바로 랜딩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고 싶어. 네, 그래서 다른 날짜 여기 보면 이제 이 페이지는 실시간인데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하면은 그 날짜의 핫한 키워드도 볼 수 있게 구현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23일을 보면은
이게 핫 키워드인데 핫 키워드가 기사가 많아서 로딩이 좀 오래 걸려요. 이렇게 보면은 23일에 핫했던 키워드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핫한 키워드, 역시나 코로나, 미국, 멕시코, 코로나. 이렇게 하면 접근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현하고자 했고,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 저희가 이제 8가지 카테고리, 어떻게 보면 7가지 카테고리의 뉴스를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오피니언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오피니언은 저희가 아무리 클러스터링을 해도 클러스터가 뭐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가보니까 이 오피니언을 보면은 실제로 클러스터링 하기 힘들게 기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24일 조금 오래 걸려.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고, 네, 상위에 있을수록 가장 큰 클러스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도 보죠. 들어갈 수 있어. 기사 클릭하고. 기사 클릭? 뒷면에 들어갈 수 있어. 대박이다. 그 클러스터에 대한 기사들을 다 볼 수 있어. 이 클러스터에 대한 기사를 다 볼 수 있네요, 여러분. 저 이거 방금 알았어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개쩐다, 진짜. 네, 그래서 여기 시험까지 마쳤고 저희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컨퍼런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